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루키스TV 묘흐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제도 11주차 01강 설계 도면 보는 법 구조도 기계 도면 1편입니다. How to see structure plan equipment drawing입니다. 02강 2편에서는 인면도 단면도 그리기 해설 이주일 교수님 영상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고요. 지금 좌측 위에 보이는 영상물은 금일 11주차 01강 강의 영상물 요약편으로 설계도면 보는 법 구조도 기계도면 1편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10주차 01강 창호도 계획도 보는 법 1편에서 기조문제 복습 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보시죠. 네, 지난주에서 학습했던 10주차 01강 강의 내용 복습사항이군요. 창호도 계획 보는 법 1편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OX 문제 첫 번째, PW는 플라스틱 윈도우, SW는 스틸 윈도우, SD는 스틸 도어, 스틸 문, AW는 알루미늄 윈도우 단창을 말하는 것이며 PW는 플라스틱 윈도우 이래서 이중창을 뜻한다. 정답은 O 두 번째. 그림 넘버1 PWW는 플라스틱 창문 이중창을 말하는 것으로 245mm이고 플라스틱 이중창 문틀을 말하는 것이며 유리 OCl 플러스 12A 플러스 OLE의 뜻은 22mm 로이 복청 유리를 5mm 클리어 유리 투명 플러스 12mm 에어홀 공기청 그리고 플러스 5mm 로이 유리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세 번째, 계획도에서는 조경계획도, 포장경계계획도, 방수계획도, 내단열치 계획 또 등이 있는데 그림 넘버2는 내단열을 표기한 것인데 이는 건물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아닙니다. 건물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죠. 내단열재는.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본론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유튜브 창민님이 제작한 철근과 콘크리트는 왜 함께 사용하는가 영상을 시청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초 공부가 되겠습니다. 3분짜리 영상물 함께. 쉽고 빠른 건축이야기 3분 건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우선 콘크리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시멘트와 물, 골재 및 기타 혼화제를 배합하여 굳힌 혼합물이죠. 양쪽에서 서로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하고 양쪽에서 서로 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합니다. 하지만 인장력에는 약해요. 콘크리트의 인장력은 압축력의 10%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장력이 강한 철근으로 콘크리트를 보강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근이 인장력을,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부담하게 됩니다. 철근은 콘크리트 보강용으로 만든 가늘고 긴 강재입니다. 철근에는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이 있는데요. 원형 철근은 미무늬 형태로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고요. 이형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리브와 마디를 추가한 철근을 말합니다. 그러면 철근은 가늘고 긴 강재라고 했는데 강재는 뭘까요? 강재는 철에 탄소와 기타 다른 성분들을 혼합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강재와 철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물질인 거죠. 강재는 인장력에 강하고 압축력에도 강합니다. 하지만 불에 약하고 무엇보다도 비싸죠. 그래서 이 강재를 가늘고 긴 형태로 만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의 보강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는 철근을 감싸는 형태로 불에 약한
철근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 외에도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 팽창 개수가 거의 같아서 온도에 대한 구조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덥고 추울 때 부피가 늘어나고 줄어든 정도가 비슷하다는 뜻이죠. 이런 이유들로 철근 콘크리트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철근으로 뼈대를 만들고 거푸집을 설치하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자인제도 본론 내용입니다. 설계도면 보는 법, 구조도 기계도면, 스트럭처럴 플랜, 이퀴버먼트 드로잉 1편 여러분 뒷장에서 함께 하시겠는데요. 다음 영상물은 유튜브 슬레의 건축 이야기 강의 영상으로 설계도면 보는 법에 대한 21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해 주신 노고를 높이 거양하며 제도 입문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설계도면 보는 법, 제반 설계도면에 대한 기초적인 분야를 여러분들이 알고 난 후에 제대로 된 설계도면의 드로잉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 21분짜리 영상물 1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계도면 보는 법 5번째. 자, 복습 좀 해보자. 네. 자,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이렇게 해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 네. 이 중에 설계도면은 건축 설계도면, 구조 설계도면,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 설계도면은 개요, 계획도, 마감도,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창호도, 상세도. 그지? 여기까지 다 배웠지, 그지? 네. 근데 내가 건축 설계를 하면서 꼭 하라고 한 게 뭐가 있었어? 그 전자제품, 가전제품이랑 가구 그렇지. 표시하라고. 가구하고 전자제품은 꼭 건축 도면에 표시를 해야지. 기계 그리고 전기 설계 도면을 굳이 네가 안 봐도 된다. 시간도 돈도 다 절약하고 절약한다고, 네. 시간도 절약하고. 자, 그래서 이제 볼 도면이 구조 설계 도면, 기계 설계 도면, 전기 그리고 수량 산출서, 내역서. 요거는 그냥 대략 이렇다 정도만 해줄 거야. 자, 이제 구조 설계 도면을 알려줄 건데, 구조 설계 도면은 구조별로 다 구성이 좀 달라. 자,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네. 목조 등등등 조적조 많이 있는데, 오늘 볼 설계도면은 철근 콘크리트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니까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구조 설계도면은 구조 일반사항, 그 다음에 주심도, 구조 평면도, 백은 일람표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구조 일반상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구조 설계 기준, 어떤 설계 기준으로 구조 설계를 했다. 그 다음에 기초의 허용 지지력, 뭔지 알겠어? 땅이 버틸 수 있는 그렇지. 힘? 건물이 땅 위에 올라서잖아, 그지? 네. 그러면은 만약에 건물이 누르는 힘보다 땅이 받치는 힘이 적으면 어떻게 돼? 건물 무너지죠. 아니지, 주저앉지, 그지? 아, 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땅이 힘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하게 돼. 그래서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얼마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철근하고 레미콘의 강도. 이 건물의 철근은 얼마 정도의 강도를 쓰는지, 레미콘을 얼마 정도를 쓰는지를 구조 일반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철근의 구부림, 간격, 피복 두께, 정착기, 이런 거 몰라도 돼. 네. 이런 게 있다. 자, 주심도는 뭐냐면 기둥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는 게 주심도야. 그런데 건물에서 기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 그지? 네, 그렇게 비중이. 그치. 위에서 보면 작아, 요만해. 기둥 네. 400에 400, 500에 500. 자, 이것을 큰 도면에다가 기둥 작게 그려 놓으면은 기둥 잘 안 보이니까 이 기둥을 크게 그려놔. 그래야지 눈에 잘 보이게. 그래서 따로 기둥의 위치를 따로 표시한 게 주심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조 표면도에는 복,
옹벽, 슬라브, 기둥에 대한 평면을 그려놓은 게 구조 평면도. 백은 일람표는 부재별, 그러니까 부재라고 하는 거에는 보, 옹벽, 슬라브, 기둥. 네. 기둥이 뭔지 알지? 네. 기둥. 그렇지, 기둥. 벽은 벽. 이게 벽. 벽. 그다음 슬라브는 바닥. 바닥이다, 천정. 네. 천- 그렇지? 그다음 보는 보가 뭐죠? 기둥하고 기둥을 받쳐주는 천장에 아. 우리 저기 건물 가다 보면 이렇게 천장에 툭 튀어나온 거 있지. 네. 이걸 보라고 해. 이거의 크기, 그 다음에 철근을 어떻게 배근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배근 일람표야. 네. 자, 이제 구조 일반상부터 보도록 하자. 어때? 멋있지? 문제지 같은데 약간 요약집 이런 거 자, 구조 일반상에서 볼 건 없어. 너무 복잡한. 네. 그치. 여기서 볼 만한 게 보면은 여기에 이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기초하고 지하층의 허용 지지력은 15톤, 메다 제곱당 15톤을 받는 거로 계산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240 강도, 철근은 4000 강도로 설계를 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자, 네. 이제 주심도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요게 주심도거든.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 그지?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 요게 C1 기둥이야. 요게 네. 크기가 400에 400. 400이면 공탑 아니 4m. 4m짜리 기둥? 아니지. 40. 아 사실 뒤에 공 하다 못해. 어. 네. 자, 여기 C1 기둥이고 이렇게 있는 게 C2 기둥. 여기 900에 300. 네. 됐지? 자, 요거를 이제 평면도에서 한번 보자. 요 기둥을. 참. 여기 보면은 얘들도 구조 평면도에 구조 주심도나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면 Y1, Y2, Y3, Y4. 그 다음에 X1, X2, X3, X4 이렇게 그려놔. 그래야지 요 기둥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보자. 자, 기둥 어디 있어? 잘 안 보이는. 그치. 네. 그래서 주심도에서는 기둥을 크게 그려 놓는 거야. 여기 보면 요렇게. 여기 기둥이야. 여기 기둥의 실제 크기. 자, 그래서 각 층의 평면도에서는 기둥,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1층 평면도니까 보가 보이지가 않아. 네. 보는 2층 평면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 요게 기둥이고 요게 파란색, 요게 옹벽을 네. 그려 놓은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C1이라고 돼 있지, 그지? 네. 이 C1을 좀 자세하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 아까 봤던 백은 일람표에 가서 보면 돼. 아. 너 창호도 볼 때 네. 창호의 위치는 어디서 봤어? 창호 부. 그렇지. 평면도 상의 네. 창의 위치에다가 이름을 써놓은 창호 부호도에서 그 창 위치를 봤고, 그 다음 실제 그 창의 크기, 모양, 재료는 어디서 봤지? 그건 창호. 창호, 그치. 창호도, 창호 일람표에서 봤지, 네. 그치?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C1을 보려면 백은 일람표를 봐야 돼. 자, 요게 기둥 백은 일람표. 네. 자, 여기 보면 형태의 폭 400, 깊이 400. 네. 그지? 여기 요런 형태로 기둥이 들어가는데 주근, 이 기둥의 주로 힘을 받는 철근은 주근은 12-HD 22. 또 야구군요. 그치, 또 야구야. 야, 자, 요것도 보는 방법이 있어.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철근의 개수, 뒤에 있는 거는 철근의 규격이야.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HD 22, 굵기 22mm 네. 철근인데 이게 고강도 철근 HD라고 하는 게, 그리고 철근의 개수가 12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12 HD 22라는 거는 굵기 22mm 고강도 철근 12개가 이 기둥의 주근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리고 이 주근을 도면에 표시하면 이렇게 돼 있는 빨간색 돼 있는 거 있지. 네. 보여? 네. 요거? 네. 여기 주근이야, 빨간색. 자, 그러면 후프근이라고 돼 있는데 좀 더 설명해 줄게. 네. 자, 후프근은 이것도 마찬가지. 옆에 보면 HD 10에 골뱅이 200으로 돼 있지. 꿀뱅이는 또 뭐죠? 간격. 아. 자, 그래서 요거는 철근 규격, 앞에 있는 게 철근 규격이고 골뱅이 뒤에 있는 게 간격이야.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하면
HD10 굵기 10mm짜리 고강도 철근을 네. 20mm 간격으로 배치를 한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 여기, 그지? 네. 여기 후프근, 띠근, 늑근, 타이바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냥 띠철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철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얘를 가만히 놔두면은 이거 넘어가겠지. 그쵸. 그치. 구부러질 수도 있고. 그치. 그걸 이렇게 주위를 감싸고 아래 위를 이렇게 걸어 놓는 거야. 묶어놓는 거죠. 그렇지. 진짜 말 철근이 그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띠철근, 후프.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이 후프근 HD10 골뱅이 150 뭐지? 고강도 철근 음, 10mm 10짜리 굵기로 간격은 150만큼 떼어서 그치. 하라고요. 그렇지. 굵기 10mm 고강도 네. 철근을 15cm 150mm 간격으로 배치를 해라. 자, 그러면 실제 이 철근을 배치를 한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서 주근은 위로 올라가는 요거 네. 빨간색. 이게 몇 개 있다고? 12개. 12개. 그렇지. 그리고 철근을 묶는 여기 띠철근은 중앙에는 20mm 간격. 네. 끝에 상부 하단부에는 15mm, 150mm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제 이해가 돼? 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쉽지, 그지? 네. 근데 사실 건축주가 이거를 볼 일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은 이 철근 배건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는 감자가 와서 현장을 확인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자, 구조는 끝났고 이제 네. 간단하게 넘어갈 거야. 자, 기계 설계 도면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줄게. 자, 기계는 사람으로 치자면 장기라고 했지, 그지? 네. 소화기관, 먹고 싸고, 호흡기관, 숨쉬고 네. 내뱉고. 자, 오늘 볼 거는 상가주택 도면을 가지고 볼 거야. 자, 기계 설계 도면은 일람표, 네. 그 다음에 난방 도면, 위생 도면, 가스 도면 네. 있고, 건물의 규모가 더 커지면 더 많은 도면이 필요해. 규모가 그렇게 그렇죠. 놔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요 정도인 거야. 자, 일람표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건축물에 사용된 장비, 보일러나 배기팬이나 그리고 위생기구, 변기, 세면기, 수전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게 일람표. 난방도면은 보일러, 분배기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난방 배관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도면. 그 다음에 위생도면은 급수, 물을 받는 거. 네. 사람 무치는 물을 먹는 거. 네. 급탕, 뜨거운 물을 먹는 거. 아, 그 다음에 오수. 그렇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오수는 화장실, 네. 하수는 그냥 이제 화장실 바닥에 들어간 배수관 있지. 네. 거기서 나가는 걸 하수관이라고 해. 가스는 당연히 가스관. 가스대. 그렇지. 자, 그러면 일람표부터 보도록 하자. 자, 이게 일람표야. 이것도 복잡하지, 그지? 네. 위에 있는 게 장비람표. 장비람표. 자, 장비람표에 가스 보일러를 보면 좀 확대해서 보자. 기호 B-1이라고 해서 수량이 이 건물에 3개가 들어가고 용량이 16,000kcal, 가스 소비량 19,200칼로리, 그 다음에 연도는 70에 75, 효율은 83.1%, 벽걸이형의 FF 방식 자동 장비 일체급이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를 한다. 네. 자, 그리고 배기팬은 어떤 배기팬을 사용하고 방열기는 어떤 걸 사용하고 그 다음 위생기구는 양변기는 어떤 거, 세면기는 어떤 거, 샤워기는 어떤 거, 이런 규격들, 개수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자, 이제 보자. 이게 난방 평면도야. 자, 난방 평면도를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난방 평면도에서는 보일러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깔린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선 보일러 첫 번째 위치. 보는 게 보일러 위치. 자, 여기 네. 보일러. 아까 일람표에서 보일러가 B1이라고 했지, 그지? 네. 자, 이 보일러에서 데워진 따뜻한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첫 번째로 가는 데가 분배기야. 분배기라고 하는 거는 보일러에서 나온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을 분배를 해줘야 돼. 방마다. 자, 그래서 이 분배기에서 나온 첫 번째 물을 보자. 자, 어디로 가?
침실 1. 그래, 침실로 가는데 거쳐서 가는 곳이 지금 어디야, 주기가? 부엌인가요? 그렇지, 부엌을 거쳐서 현관 앞쪽을 따라서 화장실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침실로 들어가. 네. 침실에서 이제 빙빙빙 돌다가 어디로 가? 물이 데워 이제 좀 식은 물이 따라서 다시 나와서 파란색. 다시 분배기로 가네요. 그렇지, 분배로 간 다음에 이게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 아,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야. 그럼 또 데펴지면 또 다시 그렇지, 들어가고. 그렇지. 이게 거실도 가고 침실 이해도 가고. 그래서 난방배관 평면도에서 볼 거는 보일러 위치, 분배기 위치, 그 다음에 난방배관이 그려져 있는 곳은 따뜻한 물이 간다는 거고, 네. 데워진다는 방이 따뜻한 거지. 여기에서 이 301호에서 바닥이 난방이 안 되는 곳이 어디야? 발코니는 난방이 안 돼. 아, 그렇죠. 지금 화장실까지는 난방이 되지만 발코니는 난방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봐야 되는 거야. 어떤 경우는 화장실에도 난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배관을 안 깔아 놓는 경우도 있어. 자, 이제 위생 배관을 좀 보도록 하자. 복잡하지? 네. 그냥 그 위생 관련된 도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위생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고 하면은 네. 무슨 물이 나와야 돼? 찬물 나와야 되지. 네. 따뜻한 물 나와야 되지. 네. 그리고 거기서 쓴 물이 나갈- 빠지는, 그렇지. 그 배관을 보여주는 게 이 위생 배관 평면도야. 자, 우선 첫 번째로 물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느냐면 여기 계량기에서 시작을 해. 네. 계량기가 왜 들어가? 이 집에 사용된 물을 체크를 해야 될 거야. 얼마나 쓰는지. 그래서 첫 번째 이 201호에 들어간 모든 첫 번째 물은 이 계량기를 통해서 가야지. 정확하게. 그렇지, 알 수 있지. 자, 여기서 들어온 요거는 따뜻한 물일까 찬물일까? 찬물이 들어. 그렇지, 당연히 찬물로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파란색. 첫 번째로 가는 데가 어디야? 대변기. 네. 화장실 물 내려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이 손 씻는 세면 세면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뭐 있었지? 샤워. 그렇지, 샤워기가 있었지. 자, 이쪽 말고 반대쪽으로 가보자. 어디로 가? 주방. 싱크대. 싱크대 찬물 나와야 되지, 그지? 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기가 뭐가 들어가? 세탁기가 들어가. 세탁실. 그렇지. 세탁기에 당연히 물이 들어가야지. 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여기 뭐가 있었지? 보일러? 그렇지, 보일러로 들어가지. 자, 요 파란색이 급수 배관들이야. 자, 그래서 이 보일러를 거쳐서 네. 다시 물이 또 데워지면 나오면 요거는 급탕 배관. 그래서 보일러를 들어갔다 나오면은 급탕이 되는 거고, 보일러로 들어가는 거는 급수가 되는 거고. 자, 급탕 배관이 처음에 가는 데가 세탁기. 가까운데. 세탁기에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지, 그지? 그쵸.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 다시 싱크대. 싱크대에서도 따뜻한 물이 나와.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 대변기는 빼고, 대변기에 따뜻한 물 나와서 소용없잖아. 굳이 필요 없죠. 세면대에 따뜻한 물 나와야 그쵸. 돼요. 그리고 샤워. 샤워기에 따뜻한 물 나와야 돼. 이해했어? 네. 이게 이제 급수 급탕 배관이야. 생각보다 간단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지. 찬물 들어가고 따뜻한 따뜻한 물 물 나오고. 나오고. 그렇지. 자, 이제 오수하고 배수를 보자. 자, 세탁기에서 나온 물, 그리고 수채. 여기가 어디 수채야? 발코니에 있는 수채. 발코니 바닥에서 물 쓰면은 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수채. 그리고 싱크대에서 나온 물.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디로 가느냐? 세면대에 당연히 물이 또 빠지겠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샤워실 바닥에 있는 수채에서 물을 받아서 어디로 가? PS 파이프 샤프트. 샤프트. 그치. 여기서 해서 밑에 층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지. 내려가는. 그치. 자, 이게 배수야. 얘도 간단하지? 네. 오수는 화장실 대변기에서 나오는 물. 요건 더 간단해. 요렇게 대변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 또 파이프 샤프트. 그렇지. 파이프 샤프트에서 밑에처럼 내려가. 그냥 나가고 들어. 이건 다 나가는 거만 있는 거죠. 그렇지. 요건 다 나가는 거. 네. 아까 급수 급탕은 들어오서 데펴져서 또 나오고. 그렇지. 나오는 물들이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보면 돼. 간단하지. 간단하네요. 겉으로 보기 엄청 복잡해요.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 도면을 네가 나중에 이런 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축 설계를 할 때 보일러 위치, 싱크대 위치, 세탁기 위치, 다 대변기 위치, 세면기 위치를 제대로 확인만 하면
굳이 여기 기계 도면 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굳이 없어. 일일이 다 그렇게 할. 그렇지. 보기도 어렵잖아 이 도면. 맞아요. 그냥 첫 딱 보기에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치 뭐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런 기계 구조,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도면 보는 건 사실 많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내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이런 가구나 위생기구 이런 거 배치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건축 도면에 표현이 돼 있다면 기계 설계하시는 분, 전기 설계하시는 분, 통신 설계하시는 분이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돼. 이제 나 마지막 도면. 가스 도면이야. 자, 여기 동그라미 4개가 있지. 네. 옆에 보면 가스 입상 배관이라고 돼 있어요. 네. 가스가 올라오는 거야. 자, 아. 여기 보면은 화살표 돼 있지. 네. 이거 위로 올라가. 그치. 가스 배관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자, 올라와서 얘가 어디로 가? 건물을 삥 둘러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네. 보일러로 가야지. 아, 그죠. 따뜻하게 대표되니까. 보일러를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굳이 왜 한 바퀴를 주르지? 건물 안쪽으로 가스 배관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 아. 그래서 건물 이렇게 보면 건물 벽에 보면 배관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여. 그게 다 가스 이렇게 배관. 관 이렇게 있는 게. 그게 가스 배관이야. 근데 이제 보통 예전에는 주방에 네. 가스 쿡탑을 많이 썼잖아, 그지? 네. 근데 요즘은 전기로 많이 바뀌었어. 아, 맞아.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가스 배관이 보일러까지만 들어오는 거고, 싱크대에 쿡탑에는 안 들어간 거야. 여기는 전기가 사용이 돼. 그럼 전기로서 나온 그럼 이거는 전기 쿡탑에 대한 도면 어디서 봐야 될까 이제? 전기도 전기도면에서 봐야 돼. 음. 자, 생각보다 그렇게 설계도면 보는 게 어렵지는 않지, 그지? 네. 구조, 기계, 전기 같은 경우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고 건축할 때만 제대로 하면 굳이 그냥 볼 필요는 굳이 없다. 따라오는. 따라오는 설계라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벌써 끝이에요? 벌써 끝이야. 다음 주에는 전기하고 수량산출서, 내역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강의 청취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퀴즈방 11주차 01강 하이라이트 설계도면 보는 법 구조도 기계도면 1편 퀴즈 OX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 설계도면에는 구조 일반사항, 주심도, 구조 평면도, 배건 열람표가 있는데 주심도는 기둥의 설치 위치를 표기하기 위한 도면이다. 예, 주심도가 도면에서 가장 기본이죠. 기본 선을 긋고 도면을 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넘버1의 기둥 C1 크기는 400 x 400이며 열람표에서 기둥 주철근은 하이텐션 HD 22mm 고강도 철근 12대를 말하는 것이고 상하부 대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띠철근은 HD 고강도 10mm 철근을 150, 15cm 간격으로 설치됨을 말한다. 정답은 O. 세 번째, 건축 설계 도면에는 보일러, 싱크대, 샘면기, 대변기, 소변기 등의 위치만 정확히 배치해주면 기계 및 전기 통신 기술자들이 이 도면에 맞추어 기계 도면을 그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려주는 것이죠. 이 도면을. 그래서 3번의 정답은 X입니다. 예. 그리고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풀이 그리고 학번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이 영상을 청취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주차 01강 대단히 고생 많았고 0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